일부는 이제 우리 엠마가 그 시골 생활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는 거를 보고 그렇다면 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새로운 기운을 좀 얻어보자. 그래서 네. 일부는 이사를 간 걸로 이제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2부가 이제 새로 이사 간 곳, 바로 용빌이라는 이제 마을에 이사를 가면서 그 본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먼저, 두 남자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서 우리 엠마의 마음을 흔들 텐데요. 처음에는 아주 젊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오. 네. 공증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네. 서기를 보고 있는 네네. 레옹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요. 근데 첫눈에 이제 반하고, 엠마도 호감을 가져요. 네. 근데 레옹도 호감을 갖지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진 않습니다. 마음만 머금고 있다가, 레옹이 잠시 떠나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네요, 레옹. 레옹, 우리 레옹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반갑네,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허무하게 떠나버리고 나니까 어떠한 사건이 늘 일어나길 바랐던 우리 엠마가 네. 상심에 빠지죠. 그렇죠. 네. 그 찰나에 정말 멋있는. 네. 뿅 하고 나타났네요. 지난번에 그 흰 돛담배, 아. 네, 그거를 기다렸잖아요. 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듯이. 맞아요. 네. 사실 엠마가 늘 책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낭만적인 책을 들여다보면서 늘 그 정열이라든지 뭐 열정이라든지 열정. 어떤 도취라든지 아. 과연 이런 단어가 삶에는 어떻게 피어나나 늘 궁금해 그렇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네. 이 로돌프라는 남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루돌프인가요? 로돌프입니다. 네, 저기 썰매 끌고 오는 줄 알고. 근데 이 남자는요, 조심해야 되는 남자예요. 나쁜 남자예요. 아, 그래요? 바람둥이. 아하. 그러니까 전문꾼. 꾼.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꼬드겨서 음. 내게 넘어오게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남자죠. 돈도 많죠. 돈도 많고. 아, 그쪽 그러면- 류신가요? 예? 전 돈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돈이. 다른 것도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입니다. 네. 예. 네. 사실,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게 엠마가 불륜에 빠져서 비극에 치닫는 그런 이야기라고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제가 읽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계속 강조했던 거는 책을 보면 엠마가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남자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엠마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든요. 하지만 엠마는 처음에 분명히 나는 결혼한 여자고 난 정도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엠마가 그래도 매력이 좀 있나 봐요. 여성으로서. 아주 예쁜 예뻐요. 그러니까 시골의 보기 드문 미인 보기 드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 남성들이 지나가도 눈길을 한번 주는 네네. 네, 어디서나 매력이 넘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넘치죠. 아, 그래서 샤를르가 기뻐해요. 그래서 기뻤구나. 이런 여자를 원했는데 내가 같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부인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에 또 스스로 만족해 하고 살아요, 샤를르는. 이렇게 막 자부심도 막 있겠죠. 네네네네네.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건들이 벌어지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난 우리가 일부의 책을 네. 조금 오랜 시간 그쵸? 할애를 천천히. 해서 읽고 분석했는데 2부, 3부까지 그렇게 했다가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바리 부인을 통해서 네.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조금 고찰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두 남자와 정말 뜨거운 사랑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엠마가. 그렇군요.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네.
한 번에 그냥 마음이 열려버리면서 음. 주체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채워줬네요. 그렇죠. 남자들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돛담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어, 네, 돛을 이렇게 펼쳐줬네요. 과연 그 진짜 돛담배였는지. 네. 그쵸? 그거를 엠마가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는데, 음. 어쨌든 그러지 못하고 이제 파국에 치닫게 돼요. 그렇죠. 엠마가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음. 옷을 치장할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은 이제 계속 아, 만나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치가 점점 심해지고, 음. 집안에 필요 없는,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땐 불필요한 양탄자를 쫙 비싼 양탄자를 거실에 깔고 이러이러하면서 사치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집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힘들어지죠. 네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에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남편 샤를르는 느닷없이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때까지 몰랐죠. 네. 그러면서 남몰래 부동산도 팔게 되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 돈을 꿔달라는 말까지 그렇죠. 이 하게 엠마가 되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냉정한 거절의 말을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오는 길에 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 네. 그 파국이네요. 부분 영화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었죠. 또 디테일하게 보질 않아가지고. 영화도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저 그랬나 봐요. 그런데 내용은 어느 정도 그 오자마자 그 주방으로 갔나? 그 다음에 어떤 병을 딱 들었는데 네네네. 그거를 가면서 마시더라고요. 이제 비소라는 네. 이제 네 독극물이죠. 영화에서는 그 샤를르 집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약제사 오메의 집에 음. 있어요. 아, 네. 약제사 집이구나. 네, 그래서 약제사의 그 전에 이제 비소라는 게 어디 있는지를 우연히 보게 되고 그게 농약? 나중에 이더라고요. 네 그것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제 사용을 하죠. 원샷 하던데 바로 그냥. 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쓰러지면서 죽어가더라고요. 네. 음. 고통스럽게 이제 죽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나옵니다. 아, 책에는 또 길게. 네네.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중에 이제 샤를르가 울분을 토하고 뭐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을 사람들과 그 고통스러워하는 엠마가 사실 글로 표현이 됐지만 저는 영화도 물론 봤지만 네. 저도 아주 제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죽어가는 찰나에 얼마나 나의 삶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그 많은 후회들을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엠마의 죽음을 저도 함께 이제 지켜봤는데 엠마가 이제 죽고 나서 남편 샤를르가 또 안타깝게 네. 영화에서는 그 이후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제 샤를르는 엠마가 떠나고 나서 정말 비통이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슬픔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데 점점 이제 집안의 그 경제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샤를르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내에게 물어보라고. 나는 돈 받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샤를르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지는데 짐을 이렇게 조금씩 그 아내의 짐을 정리하던 와중에 열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물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물함을 이제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의 와이프 엠마가 그 두 남자들과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진 샤를르는 우리 와이프가 설마 그럴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냥 예쁘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엠마가 적극적으로 구애도 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그 자리에서 연애 그 편지를 보고 충격에 빠져서 죽습니다.
네, 정말 비극이죠. 그리고 더 비극은 이제 이 두 사람의 딸이 있었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꾸 영화 얘기예요. 저는 본 게 그것뿐이니까 뭐 맞아요. 아는 만큼 얘기하는 거죠. 네. 딸은 이제 사촌 친척집에 보내지게 되다가 네. 너무 가난해져서 방직 공장에 보내져서 아,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아주 쓸쓸하게 이 엠마와 샤를리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봐도 비극이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앞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일부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과연 이 불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고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고전을 그렇죠. 네, 너무 뭐라 그러죠? 폄하한다?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책이 고전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저는 이런 성찰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저는 이제 두세 번을 봤는데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나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방호 씨는 어떤 것 같아요? 마누라 단속을 잘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뭐 다 갖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네? 뭐 어디 가서 또 바람 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상대를 늘 의심해야 된다? 뭐 관리를 잘한다는 건 좀 속어 같고, 네. 네. 잘 대화를 많이 하고 좀 잘 친하게 지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더 빨리 알 수 있게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수많은 사람과 사람의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바리 분을 다 읽고 나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쫓으며 사는가? 엠마가 쫓는 게 있었고 샤를로가 쫓는 그렇죠.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인간의 어떤 삶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바로 세우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소통하다. 소통.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어떤 소통, 나와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보바리 부인을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책이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삶의 시작이요. 네. 나의 삶의 시작. 나의 삶의 시작. 나부터? 나부터. 정답! 되게 자신 없게 얘기했는데 맞았네. 삶의 네. 시작은 나부터죠.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하고. 네. 너무 당연하고. 근데 되게 소심해진다. 왜 소심해질까요?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신기하네요. 순간적인 그 의심이 좀 있었어요. 네. 이게 정답일까? 또 너무 쉽고 네네네. 너무 쉬운데 정답이 아닌 것 같고 뭔가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쵸. 좀 소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엠마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삶을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쵸?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삶의 시작이 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 따라가고 싶고 뭔가를 더 채워야 되고 난 늘 결핍감을 앓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나로 충분해. 나로 좋게 부족하지 않아.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또 펼쳐집니다. 네. 엠마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일단은 너무나 이제 화려한 삶들을 목격하면서부터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음흠. 그걸 또 쫓아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신의 형편보다 더 많은 돈을 또 쓰게 되고 음. 그런데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나를 또 소중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 엠마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쨌든 실행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음. 나는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쫓아서 가게 되는 네네네. 그러면 결국 그 모습은 그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순간 들었네? 그쵸.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엠마를 심층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음. 엠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이 대목에서 살펴졌어요. 네. 131페이지인데 엠마가 이제 네. 일부 마무리 즈음에 보면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부분이 나옵니다. 출산하기 전에 그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초록색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녀는 아들을 갖고 싶었다. 튼튼한 갈색 머리에 애였으면 했다. 이름은 조르주라고 지으리라. 이렇게 사내 아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치 과거의 모든 무력감에 대하여 희망으로 안가품하는 느낌이었다. 남자로 태어나면 적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온갖 정념의 세계, 온갖 나라를 두루 경험할 수 있고 장애를 돌파하고 아무리 먼 행복이라 해도 붙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끊임없이 금지와 마주친다. 무기력한 동시에 유순한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법률의 속박에 묶여 있다. 여자의 의지는 모자에 달린 베일 같아서 끈에 매여 있으면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펄럭거린다. 여자는 언제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만 어떤 체면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엠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끊임없이 금지와 마주친다. 속박이 좀 있네요. 여자는 언제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만 어떤 체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엠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욕망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지금 딱 애를 낳기 직전이네요. 네네네네네. 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엠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꿈꾸든 나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근데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여자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네. 또 여자뿐만 아니라 네.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이 엠마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